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명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예비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또 질문도 받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명학교는 10년 전에 좋은교사 운동 회원교사들이 죽축이 되어서 세운 학교입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전국에 4천여 명의 크리스찬 교사들의 정말 제자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현장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인 그런 크리스찬 교사 단체입니다. 그런 교사 단체에 정말 뜻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시작이 되어서 1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공동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육 공동체가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의 모델인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정말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소명학교가 좋은 학교를 지향하고 또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명의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제자들을 정말 훌륭한 제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키워내고자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소명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째가 바로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학교가 키워내고자 하는 그 롤 모델이 누굴까? 저는 어제 새롭게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읽는 중에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야말로 우리 소명학교가 키워내고자 하는 소명인 바로 그런 인물을 우리 소명학교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키워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 요셉을 롤모델 삼아서 개교 첫 해부터 정말 이 무감독 명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10년째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제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소명학교가 무감독 명예시험을 치르게 된 그런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릴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지금 완성품은 아니지만 좋은 교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좋은 제자, 즉 요셉과 같은 롤 모델 닮은 이런 좋은 제자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명학교의 철학이고 또 목표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사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모든 분야에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요셉과 같은 롤 모델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소명학교 교사들의 목표이고 또 소명학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소명학교에 문을 두드리시고 또 함께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소명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훌륭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이 지칠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운 집처럼 생각이 나고, 특히 이 학교가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집밥처럼 학교 밥도 먹고 싶어질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오고 싶고, 그래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이제 소명학교에 와서 여러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도 만나면서 뭔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든 일도 있고 뭔가 좋은 일도 있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면서 많이 배우고 뭔가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많이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부모님과 학생과 이제 선생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학교를 같이 이루고 있고, 또 그게 예로 이제 선생님인데 누군가의 학부모인 선생님도 계시고, 또 똑같은 얘기로 학부모님인데 또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학부모님으로 시작하셨는데 또 선생님으로 해주셔서 학교를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처럼 학생이었다가
이제 선생님으로 도와주는 저 외에도 졸업생 분이 계시고 하셔서 뭔가 이렇게 하나됨 공동체가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나 올림 수업 매주 목요일날 가는 건데 그게 너무 새롭고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라서 좋았어요.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워십 댄스. 워십 댄스 하고 있어? 일단은 친구들이랑 관계나 멘토링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막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았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친구들 관계도 너무 좋고 멘토 선생님이랑 관계도 너무 좋고 멘토링 하는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소명학교는 되게 다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올림 수업이 조금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서로 게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하나 되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연이를 이제 중학교 보내면서 이런저런 뭐 다들 고민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또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청소년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기도하면서 소명학교로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하연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명학교의 교사가 되게 좋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본 소명교사분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이제 소명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요즘 얘기하는 뭐 가성비, 스펙 비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학교를 선택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선생님의 이야기, 그 선생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가장 위주가 아니었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고 그 뒤를 지나보면서도 주로 저는 그 관점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 이런 거보다도 그 교사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교사분들의 어떤 열심이나 교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 이런 것들, 교사분들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제 학교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잘 해줄 수 있게끔 푸시를 해주고 도움을 주니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다 하면 좋겠어요. 동아리 안에서도 동아리면 동아리, 수업이면 수업 그냥 선생님들이 다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꼭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꿈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소명학교 안에서. 소명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본인이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하고 마땅하고 가치롭다라고 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소명학교를 졸업해서 소명학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또한 학교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조금씩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소명이란 응원하고 싶은 곳입니다. 어떠한 그 교육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싶고 그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고 이 땅에 차세대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곳이다. 소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제주에서 제2의 시즌2의 인생을 설계하며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실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소명을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살아가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졸업하고 보니까 늘 더 돌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막 말이 짧아. 좀 더 길게 해. 이런 얘기 많이 원래는 또 국민의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에 입학해서 지금 11학년까지 쭉 수명교육 공동체에 다니고 있는 유채연입니다. 이 시간에 5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것과 알게 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결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에서 기억에 남거나 저를 성장시켰던 수업,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활동은 소명 아카데미인데요. 고등교육 과정인 소명 아카데미 시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소명을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는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치를 품은 직업인 인터뷰라는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에서는 각자의 관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멘토링과 수업을 통해 인터뷰 대상을 잘 소개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준비하고 찾아뵐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부모님이나 그 지인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언젠가 자녀의 친구에게 인터뷰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올해부터 글쓰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중인데 이 수업 덕에 한 작가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지만 인터뷰 당일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감상, 질문을 나누면서 작가님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준비해간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작가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글과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글을 써나갈 때도 이때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사회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회소명도 고등교육 과정에 포함된 활동입니다. 사회소명 시간에는 사회에 만연히 퍼져있는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해 논문을 쓰거나 각자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제 선정은 역시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지어서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연구해 나갑니다. 교육, 빈곤, 환경, 과학과 기술, 평화, 노동, 교회, 생명윤리, 인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는 평화반에서 학벌주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비판적 시각과 사고를 기르고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에요. 또 학교에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튜터링 수업이 있습니다. 신청 인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은사나 배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교과 관련 수업도 있고 예체능 수업도 큐티나 묵상 나눔 수업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미술을 배우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미술 수업을 열어서 후배들과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그림이 주는 즐거움도 충분히 느끼며 후배들과 소통까지 할 수 있었던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일단 일반 학교에 비해 자율적인 활동이 많고 수업 시간에도 토론이라던가 발표, 협동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무섭고 발표는 떨리고 협동도 쉬운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단어는 아예 지긋지긋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귀한 훈련을 했구나 싶어요. 선택의 책임, 전달, 협력 전부 너무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당시에는 힘들고 막 짜증나도 돌아보면 아주 감사한 경험이었구나 싶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을 소개해드리고 나눔을 마칠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한 학년에 2반, 한 반에 2 선생님이 계세요. 2분 중 한 분이 멘토 선생님이시고요. 멘토 선생님이랑 주기적으로 멘토링이라는 걸 하는데 진로나 관계, 성적 등 여러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동반해 주세요.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을 위한 상담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든든한 동반이 저한테는 무언가를 실행할 때 많은 용기가 되어줬어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물해 주는데 그런 좋은 관계나 신뢰를 쌓기에도 좋은 것이 멘토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나눔이 끝이 났고 다음에는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경청반 현재 재학 중인 강민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명학교가 가진 특별 교육과정, 인문고전, 사회소명, 소명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학교를 통해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한 점 그리고 그것을 멘토링과 함께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인문고전 수업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인문고전을 이름 들었을 때 그리고 딱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느꼈던 게 철학이네, 서양사네, 어려운 존 로크, 사회계약론 이런 게 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고 저 역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어렵고요. 서양의 근현대 시대의 철학 사상과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독 유신론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진리라는 이신론을 비교하거나 혹은 이제 존 로크의 사상을 가지고 현대 사회와 비추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인문고전 이런 개념들, 단어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을 같이 탐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책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수업이 재밌었던 것은 저희가 실제로 그런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마치 학자처럼 그런 걸 다 다루진 않고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사상을 말했는데 그 소유권 사상과 연합해서 같이 이제 통합해서 현대 사회의 소비 사회에 얘기하고 그 현대 사회에 있는 그런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되게 현대사회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또 저희가 가진 이런 저희가 인식하는 문제들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쉽게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것만 다루진 않고요. 이제 또 가끔 시간이 남을 때는 수능이 과연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없는가,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묻고 또 따지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니체 같은 서양 근현대 철학가들의 사상을 기독교와 함께 비교해보면서 예를 들어 니체가 이제 순교와 믿음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가져와서 우리는 순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하면서 또 저희의 신앙 역시도 같이 새롭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소명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명을, 저의 그런 미래의 꿈, 미래의 계획들을 키워나가고 더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인권 변천사를 조사하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시대 이렇게 인권을 조사하면서 제가 가진 그런 소명에 의해서 또 더 한 발짝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인권 변천사를 주제로 사회 소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소명 시작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강론을 듣고 또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는데 역시도 그 강론을 특히 보면서 제가 평소에 인권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평화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또 느끼면서 또 새롭게 저를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소명에서는 결국 내 소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는지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명에 대해서 단순히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면서 그럼 제 소명을 한층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명 아카데미인데요. 사회 소명이 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소명을 꽃피워 나가는 과정이라면 소명 아카데미는 제가 생각하는 소명을 찾는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사회 소명이고 소명 아카데미는 제 씨앗을 제가 미래에 뭘 할지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진로 찾는 시간인가? 진로라는 그냥 하나의 과목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희가 진로 적성 검사도 하고 그런 다양한 저희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한층 의미 있던 이유는 이것을 단순히 저희가 진로 적성 검사하면서 내가 변호사가 많이 나왔네, 목사가 많이 나왔네, 교사가 많이 나왔네, 이런 직업들을 많이 추천받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멘토생과 같이 멘토링하면서 제가 진로 적성 검사를 하면서 네가 뭘 잘하는구나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고 또 멘토 선생님이 보셨을 때 조언해 주실 방향을 같이 조언하시면서 같이 멘토링했던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섬김이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소명에 그 소명을 저희가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한 섬김으로도 사실 보는데요. 그 섬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섬김인지도 사실 저는 이 소명 아카데미를 고등 10학년 소명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희 담당 멘토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기독교적 방향으로 내가 뻗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명 공동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10학년을 지나 11학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동안 제가 성장했던 부분이 사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사실 도전에 대한 마음가짐인데요. 제가 원래는 되게 도전하기를 꺼려했고 낯선 환경, 낯선 배움, 낯선 것들, 심지어 저는 낯선 음식도 사실 많이 꺼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떤 낯선 도전을 할 때 내가 내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새로운 걸 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저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어서 많이 도전하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10학년 때 이제
자가미 선생님, 당시 멘토 선생님이신 자가미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기존의 안정된 삶 그리고 너가 편한 것만 추구하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라라고 많이 자주 멘토링 때마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독서 토론 대회, 그 선기미, 그리고 뭐 여러 동아리, 그 결국에는 이제 수명직이라는 정부회장 자리까지도 제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멘토링이라 하시면 선생님과 학생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쌈방으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신앙적 조언도 나누고 또 같이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고, 내가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이 꺼려하고 있구나를 많이 알려주신 분이 자가미 선생님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멘토링이 제가 도전에 되게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멘토링 감사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멘토 선생님의 그런 조언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의미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아마 또 이렇게 학교로 입학하게 되신다면 멘토링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학생 나누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설명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명학교 교사 서상진이라고 하고요. 고등교육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요. 코로나 관련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좀 가져왔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멘탈 관리 시급 41.6% 진로의 부정적 변화 느껴. 두 번째는 현재 청소년 코로나19로 삶의 중요한 경험 도청.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만든 세상 우울, 불안, 분노, 상담 많아. 청소년 인터넷 위험 사용자분 13.2% 증가. 이런 기사들을 좀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또 지금까지 이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죠. 근데 이런 삶의 변화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또 결과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어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지표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48.4%가 부정적인 경험을 변화를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다라고 41.6%가 얘기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이 힘들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하나 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43.7%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과 또 진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내가 이후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나가야 되는 사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와 공동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까 연구 그 결과에 나왔던 거에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경험을 놓치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경험, 이 아이들이 이 시기 때 고민하고 이 시기 때 다져야 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간 결론은 공동체가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기독교 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세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오늘 소명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정과 교회가 소명학교와 같이 방향이 맞다면은 함께 이 일을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소명학교는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좋은 교사라고 했을 때 일반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가 있고 다른 기독교 학교에도 좋은 교사가 있습니다. 소명학교에서 말하는 좋은 교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소명에서 말하는 좋은 교사는 하나님이 소명학교에 주신 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북통합, 성서한국, 세계선교라는 하나님이 소명학교에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사가 소명학교에서 말하는 좋은 교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단이나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설립된 건 아니고요. 사단법인 좋은 교사의 운동이라는 소속된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명학교의 이름이 소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소명에 대한 어떤 부담, 어떤 소명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소명학교에서 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에 대한 오해를 먼저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에 대한 오해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은 직업이다. 소명은 직업을 포함하지만 꼭 직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이 직업이라고 했을 때 좀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하자면 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이라고 제안했을 때는 소명이 어떤 직업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방향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종착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겠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노래해 주시는 그 노래에 맞춰서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출지에 대한 고민이 소명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은 영적인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좀 구분했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물질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명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만이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명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소명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은 영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영향력이 작은 것은 소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이나 성실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좀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꼭 영향력이 꼭 소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어떤 영향의 판단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명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소명에서 말하는 소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두 번째는 나를 알기, 세 번째는 역사와 시대를 알기, 네 번째는 거룩한 일상,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앞에 3가지는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시대와 역사를 아는 것.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것들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와 역사를 알아가는 이 3가지 알아가는 것은 거룩한 일상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고등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인문고전과 성경, 두 번째는 소명아카데미, 세 번째는 사회소명, 네 번째는 통합수업주간, 평화, 그 다음에 통일세대 비전트리, 5번째는 공통탐색 선택교육과정, 6번째는 소명의 진학 순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고전과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대와 맞닿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 경제, 교육,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은 시대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보기 전에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관점들, 세계관이 흘러오는지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고전 수업은 세계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관을 이루는 7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 죽음, 도덕, 지식, 역사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지면서 본인의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퍼의 책을 같이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에 맞닿아 있는 지점은 세계관과 이 시대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학년 때는 고대 그리스와 종교개혁까지를 보고요. 11학년 때는 근대와 동양의 세계관을 좀 보고 12학년 때는 현대의 세계관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입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을 과목으로 가지고 있죠. 소명에서도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10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 각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있고요. 10학년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11학년은 교리와 고전의 만남, 12학년은 복음과 교회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수업을 해주시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멘토와 함께 이 성경 수업을 같이 듣고 이 성경 수업이 끝난 다음에 멘토와 함께 소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성경의 수업의 내용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업은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또 함께 멘토와 함께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 아카데미입니다. 아까 나를 알아가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명 아카데미 시간에는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기, 가치, 흥미, 그리고 감정, 욕구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하고요. 은사, 가치, 그리고 문화의 질서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소명의 모델들을 좀 찾아가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출발이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과목이고 10학년, 11학년 때 소명 아카데미 수업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소명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명 아카데미가 나로 출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계로 이어졌다면 이번엔 소명 아카데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창조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계관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각 영역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모든 영역을 10학년 때 조금 이렇게 한 번씩 훑고 지나간 다음에 11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으면서 함께 연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소명 같은 경우에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에 따라서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또 주제별로 모이기 때문에 선후배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은 사회소명 시간이 한 학기가 끝나면은 부서별로 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 흔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영역에서 고민했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세부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도시의 범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도시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합수업 주간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또 소명에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두셨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 현장에 가서 함께 교과 과목을 통합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학년 때부터 이것들은 좀 쭉 어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학년은 고대와 삼국, 8학년은 이제 통일신라와 고려, 9학년 때는 조선 전후기, 10학년 때는 개화기와 일제감정기, 11학년에는 광복과 분단 현대사를 다루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이 시대를 쭉 역사와 흐름을 공부하면서 어떤 정신이 있었고 어떤 가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함께 아이들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현장에 가는 것이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이 통합 수업도 주간에 가지고 통합 답사를 갔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박은 하지 않고 당일로 다녀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11학년 아이들이 강화도에 있는 조양광지 그 곳을 보면서 또 탐방하고 이야기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화세대 비전 트립 그리고 통일세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고등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시대에 좀 평화가 많이 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렀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 라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평화 세대다, 그리고 통일의 세대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4.3 평화기념관도 보고 평화가 깨졌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고, 동북아의 평화라든지 남북의 평화라든지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현장에 가서 나누고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되긴 하지만 저희가 당일로 갈 수 있는 좀 코스를 정하고 또 강사로 오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또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이라든지 또 강사분을 또 학교로 초대해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통일세대 비전 트립은 이제 11학년 때 진행을 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분단의 상황 속에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백두산도 가고 중국 접경 지역도 이렇게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북한의 일부를 좀 보기도 하고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제와 방향은 맞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과 관련된 단체와 연합을 해서 활동도 했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물품들 또 했던 활동들을 모아서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했습니다. 또 사진에 보시면은 탈북민을 좀 모셔서 그곳에 있던 실상들을 좀 듣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공통교육과정, 탐색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학년 봄, 여름 학기 때부터 11학년 봄, 여름 학기까지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명에서 말씀드린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필수의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11학년 가을, 겨울 학기 때부터는 탐색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본인의 은사 또한 역량 또 가치 중심으로 조금 선택하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12학년 때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수능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자유학교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능 교육 과정은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학생부 교과, 종합, 또 논술 등 여러 가지 수시 전형에 있어서 최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고 정시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집중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 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학교 교육 과정은 자신이 그동안 10학년 때부터 알아왔던 연구했던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수능을 내려놓고 내가 꼭 고3 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좀 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고 싶다 라고 도전하는 친구들도 이곳에 오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예체능이라든지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자유학교 교육 과정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진학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 대입의 전형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했던 대입 전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시의 비율이 70%가 넘고요. 정시는 한 20에서 30% 사이가 됩니다. 저희가 정시를 준비하기보다는 저희 학교는 수시에 방점을 두고 입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이 소명이 이 공부하는 과정이 정시화와 연결되기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입시를 부정하진 않지만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12학년 진로 진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대안학교 전형도 있는데 이 전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전형들에게 소명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것도 있고 좀 불리한 것도 있는데 불리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선택한다면은 좀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갔을 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까 우리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경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를 가지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학교는 미인과 기독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생기부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따라서 전형을 쓸 수도 있고 또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의 점수를 비교내신으로 바꾸는데요. 그 대학마다 비교내신을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명지대는 또 명지대, 인하대, 경기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비교내신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최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성적으로 또 교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술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논술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글을 쓰는 연습, 글을 쓰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글 잘 쓴다라는 기보다는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선배들도 논술로 많이 갔습니다. 이 논술의 전형이 비율로는 조금 낮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미 소명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책 보고 토론하고 글 쓰고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또 지원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 전형인데요. 대안학교 전형 중에서 저희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따로 별도의 TO를 가지고 전형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대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진학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개별적인 진학에 대한 부분보다는 12학년 멘토 선생님들이 연합을 해서 한 아이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이끌어준다라는 것이 소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소명을 진학을 할 때 함께 연합 멘토링을 하는 건데 그 아이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가슴 뛰는 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동사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기 위한 그 단계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섬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합 멘토링을 하고 그것이 정해졌다면 구체적인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학과, 그 다음에 검정고시 성적, 그 다음에 모의고사 것들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의 수시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학의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대학도 갔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지방 공립대도 갔고 어떤 대학을 갔냐라기보다는 좋은 대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위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서울의 대학이거든요. 자기의 소명을 알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 간 학교가 저는 좋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대입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이들이 충분히 소명에서 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내가 섬겨야 될 대상과 영역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졸업한다면 그것이 대학의 진학과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대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명의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소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소명과 이 5가지의 소명을 구현하기 위한 소명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시고 제 설명이 영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온라인 상담 때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명의 가치, 소명의 방향, 소명의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정의 가치, 방향과 맞닿아 있다면 연합을 해서 함께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쉽진 않은데 소명의 가치와 방향을 잘 보시고 또 함께 세발 자전거처럼 바퀴의 한 축을 달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 설명할 국어교사 학교종 강호성입니다. 여기 책이 많이 있죠. 소명학교의 국어 수업의 특징은 분절된 작품을 다루지 않고 이렇게 통권 수업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언어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소명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중등부터 고등 1학년까지 이렇게 통권 수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통한 수업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신장을 하고요. 또 고등에서는 체계적인 국어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학년 때는 문학사, 한국 고전문학사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문학사도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문학사를 배우고 또 문법적인 지식들도 학생들에게 함께 학습을 합니다. 이제 11학년부터는 고등교육과정의 특징은 이제 수능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수능 외에 자유학교라고 해서 이제 소명의 이런 수능이나 이런 국가수준 교육과정, 입시와 관련된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소명의 교육과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유학교 교육과정을 선택한 아이들은 여전히 또 책을 읽으면서 통권 수업을 하지만, 또 이렇게 수능 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국어 지식의 전달, 저희도 이제 EBS를 쓰거나 아니면 수능반 자유학교만 할 것 없이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어휘가 독해다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어휘력도 신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12학년 때는 이제 나눠진 교육과정대로 자유학교반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런 C.S. 루이스의 책이나 요나단, 탕젤 귀한, 헨리 나우의 탕젤 귀한, 이렇게 그때그때 책이 늘 이렇게 동일하진 않고요. 선생님들이 책을 통권 수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글쓰기 수업도 고등교육과정에 진행되면서 이런 체계적인 국어 지식의 전달, 문법이나 문학사, 문학 작품 감상 이런 수업들이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문교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문교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인문교과를 왜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등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 교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문교과를 소명학교 학생들이 배우는데요. 인문교과를 왜 배우나요? 인문학 하면은 인간에 대한 고민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인데,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인문학을 앞으로 전공하든, 과학을 전공하든, 예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모두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인문학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결국에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적인 통찰, 인문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 수업을 디자인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역사란 무엇인가, 또 도덕이란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수업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저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근접해가는 것,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수업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 학생들을 기독 지성인으로서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말씀하신 왜 배우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런 부분을 풀어내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배우냐는 이제 저랑 학교 선생님 같이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역사적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단순히 시간 흐름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가 요청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학문도 생기고 생각과 사상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해는 여기 서구의 그 사상이 시작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관통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까지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해는 이제 현대, 동시대의 그 여러 사상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동양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학년에는 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을 좀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이 3년 커리큘럼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그런 기독 지성인에 대한 그런 교육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고전을 읽는 친구들이 있고 인문학이라고 해서 좀 더 쉽게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배우나에서 또 분반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저희 인문학은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세계관, 또 그리고 동양과 또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또 동양의 세계관들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문 고전과 인문학이라는 분반을 통해서 인문학 이 부분에 조금 흥미가 떨어지거나 조금 말랑말랑하게 이 세계관과 역사와 문화, 정치,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은 친구들은 인문학에서 좀 텍스트보다는 매체 자료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션쌤 수업에서는 좀 더 고전을 통한 텍스트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학 수업은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통시적인 흐름으로 아이들을 접근해서 아이들 기독 지성인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학 수업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의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에서는 수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수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을 도구로 탐구학습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서 그 수학을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게 활용하도록 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탐구하고 또 그 수학 개념을 손으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걸 보면 중학교에서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렇게 수학의 발견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개념을 한번 탐구해보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에세이까지 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라는 자기 자신만의 그런 에세이를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을 통해서 탐구학습의 즐거움을 누리는데요. 지금 수학의 발견 교재를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개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념을 찾아보고 그 찾은 개념을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수학이 어떤 개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스스로 개념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과 연결하여 고등학교에서도 수학의 발견과 동일한 과제를 선생님들이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서 크게 작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수학을 잘해, 그래서 나는 수학을 가지고 활용할 거야. 그러면 수학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능을 안 보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수학을 크고 작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런 필독서를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정해진 1, 2, 3학년 필독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수학 관련 필독서를 선정하여서 스스로 에세이를 써보고 그리고 자기 진로와 연결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선택 수업에서는 3D 프린터 모델링 수업과 실용 수학, 그리고 인문학과 연결된 교양 수학들을 선택 과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아무래도 학생들만의 수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첫 번째 9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분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찬찬히 가는 학생들을 위한 찬찬히 수업, 또 어떨 때는 또 더 심화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 친구들을 위한 알찬이 수업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이 수학 스터디를 통해서 더 심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 좀 천천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대학생 멘토링, 우리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대학생 멘토링 혹은 튜터링, 선후배 튜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야자 시간을 통해서 수학 교실이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수학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나는 수학을 포기했어, 혹은 수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1번 어른이나 2번 아이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수학을 크게 잡고 활용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이들이 자기 박자에 맞춰서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수학과 함께 가는 그런 학생들을 기르고자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명의 수학 고등 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명과학과 1회 소금 발표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소명의 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등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그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자연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질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우리가 질서하면은 교통 규칙이나 법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의 규칙이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것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가 이 세상을 잘 순조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잘 통합해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합과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고 또 거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상을 또 자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심화 영역들을 주제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물리, 화학, 생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심화 탐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배운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심화해서 연구 주제를 잡아서 탐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중고등 교육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강론으로서 각각의 어떤 장면들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의 10학년은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번 통합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과목 이름 자체는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4개를 통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11학년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선택해서 듣는데 10학년까지는 모든 친구들이 듣는 과목이어서 마지막으로 과학을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좀 작은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배우는 재미를 느끼고 그 이후에 11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물리, 화학, 생물을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또 인문학이라고 해서 자연과학 파트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에 특별히 좀 생각난 거는 뭐냐면
그 인문학에서 양자역학 좀 어렵죠. 양자역학 내용을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우연 또 무목적성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곤 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에세이가 있어서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의 탄생이라는 교과는 이제 고등학생 11학년, 12학년 대상인데 전체 학생이 듣는 수업은 아니었고 자유학교만 선택으로 개설된 교과였고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 형상화 등등 다양한 생각 도구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과 혹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파이썬과 같은 좀 도구들을 다루면서 조금 더 논리적인 또 체계적인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좀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을 좀 구상해서 또 진행해 보기도 했고요. 네, 끝으로 또 삶의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삶의 기술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인문학뿐만 아니라 또 공유경제, 또 적정기술, 또 환경과 생태 이런 책들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프로젝트로 좀 풀어내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제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이것을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소명의 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네, 소명학교에 오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고등과정 영어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한 과목들을 보면 vocabulary나 아니면 또는 conversation 그리고 또는 영문 독서 또는 newspaper, TED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과정들을 열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관심 있는 그 영어 분야의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실은 수강 신청 기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것이 내가 어떤 일정한 부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academic credit, 그 다음에 biblical credit 그리고 liberal arts credit가 있어서 그 크레디트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혹시나 본인이 수능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수능 준비 과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리딩게이트는 소명학교 학생들이 많은 영어책을 즐겁게 읽도록 하는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리딩게이트는 필수로 수행평가에 들어가며 교내 리딩게이트 다독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학교 도서관에는 1,700권이 넘는 원서가 세팅되어 있고 리딩게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를 이북으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로만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학년에 맞는 영어 필독서를 읽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배웁니다. 다음은 각 학년에 맞는 필독서 목록입니다. 저학년일수록 언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점차적으로 세계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필독서를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 캠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영어권 동력자들을 만나 교류하기 위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활용하여 영어과에서 추천하는 교외 캠프를 중등 1회, 고등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필수 참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명에서 추천하는 교회 캠프는 화면에 나와 있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do? How's your life? 라고 원어민이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소명학교에서는 올해부터 특별히 진행되는 커리도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소명 재학생들에게만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1대1 원어민 화상영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미국 기독교 원어민 선생님들과 토요일 오전에 만나서 약 50분간 talk about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캠프와 더불어 소명 학생들의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영어쌤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 That's righ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슈퍼맨 선생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명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명학교의 역사의 방향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직선사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명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북통합과 성서한국과 세계선교인데요. 이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명학교에서는 한국사의 흐름과 또 세계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0학년에서는 주로 한국사를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1학년 때부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선택으로서 세계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통일세대로서 준비되기 위해 통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과 또 수능이 아닌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각각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또 다양한 활동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학년 신입생들에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탐방을 함께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만의 묘비명을 작성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 영생을 얻고 자녀로 죽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역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디베이트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서도 소중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명학교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역사 수업 때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허윤정 윙쌤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사회과에는요, 첫 번째로 10학년 고1에서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름에서 아시듯이 통합사회에서는 11학년, 1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사회 탐구 과목으로 갈라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또 지리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 챕터 한 챕터 나눠서 가르치고 있고요. 11학년이 되면 이제 사탐 과목으로 본격적으로 자신이 흥미와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 사회과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읽어내고 또 진리를 그들에게 잘 전달할지 이것을 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고등과정에서 이러한 세계관과 또 세상을 읽어내는 이러한 수업을 여러 도래들과 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또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신 그리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있는 김성민입니다. 좀 전에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셨잖아요. 역사과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 사회과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음악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경험하고 즐거움과 하나됨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는 이사야 43장 21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창조의 목적으로 현재를 보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당함을 배우는 교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의 음악 수업은 중등 음악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심화 발전시켜 나갑니다. 합창, 뮤지컬, 그리고 대중음악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와 같은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곡된 세상 가치관 속에서 무분별하게 대중음악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잘 그것을 향유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온 순수 예술 음악 작품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해서 좋은 기준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시면 셰퍼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현대사상, 그리고 또 예술과 기독교,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요. 그리고 또 고전 음악들, 중요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배우면서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학년은 가을 겨울 학기 때 선택형으로 수업이 열립니다. 뮤지컬의 기초 분야를 전반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노래, 대사, 연기,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뮤지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갑니다. 둘째로,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뮤지컬 수업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역량들을 기릅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PPT 화면에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이 고현준 선생님이신데요. 기독 예술인으로서 지금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멋지고 귀한 선생님이 이 수업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합창이 멈췄지만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합창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에서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 목표로 미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아름다움과 또 가치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혼돈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저희에게 이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선과 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창의성과 미적 분별력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창의성,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미적 분별력,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중점으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학년 때는 세계를 접하는 태도로 관찰 수업과 교육의 기초를 진행하였고요. 8학년 때는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재현하는 방법으로 차원적 사고를 배우게 됩니다. 9학년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인문고전을 위한 기초 지식인 미술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중등 과정을 거쳐온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먼저 10학년에서는 인문고전을 통해 여러 교과가 통합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 사회소명에서 예술에 대한 연구와 또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11학년에서는 인문고전과 사회소명을 진행하고 미술 기초 수업으로 서양화, 동양화, 도서, 디자인에 대해서 맛보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학년에서는 사회소명을 진행하고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나도 큐레이터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1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요. 서양화, 동양화, 도서, 디자인에 대한 기초를 배웁니다. 먼저 조소에서는 얼굴 부조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찰흙과 석고를 이용해서 얼굴 부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서양화에서 명화 따라 그리기를 하는데요. 서양화에 있는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기법을 활용해 명화를 따라 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에서 테이프 디스펜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프 디스펜서의 디자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케치하고 꾸며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화에서는 수묵 담채화 그리기를 진행하게 되면서 동양화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됩니다.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창작의 기초 수업을 배우는데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입체를 사용해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디자인 기초에서는 미래 명함 디자인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과 직업을 담은 개성 있는 명함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은 주변 이웃, 나라, 세계를 관찰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왜곡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스탑 아시안 헤이트라고 되어 있죠.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시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용한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옷의 디자인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구가은 학생이 생각 있는 글쓰기를 하였는데요. 요즘에 많은 웹사이트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이 생각 있는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악플을 달고 하는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디자인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생각 있는 글쓰기에 대한 발표를 보셨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이 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만 멋있게 만들면 되지, 결과만 멋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 발상부터 해서 제작 과정과 그 결과까지를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담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의 라이프 케이크라는 작품이 있죠. 근데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구상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이 프로세스 폴리오인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폴리오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스케치북에 글과 그림과 또 사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작품을 구상했는지 발표하도록 합니다. 네, 이처럼 모든 교육 과정에서는 중등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사고를 확장하여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등미술교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의 체육교사 김병존입니다. 네, 소명의 체육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명의 체육 수업은 땀 흘린 만큼 성장하고 땀 닦은 만큼 성숙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 체육활동, 운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별과 체력, 그리고 운동기술과 운동능력 등 운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과 노력을 통한 배움, 운동기술을 습득해가는 즐거움, 함께 뛸 수 있는 기쁨, 내가 팀에 소속이 되어 돕고 도움받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 뿌듯함, 그리고 나의 능력과는 다르게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경험 등을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땀을 닦을 때, 수업이 끝나고 학기가 끝났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성숙해져 있는 나와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년별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과정에서는 새로운 스포츠의 경험, 그리고 협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체력 향상, 전략형 스포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업이 7학년에 필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궁 수업은 8학년부터 필수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등에서 새로운 스포츠 종목은 3풀이라고 해서 풀로 시작하는 3가지 종목을 배우게 됩니다. 원반 던지기, 플라잉 디스크, 미축구공으로 하는 플래그 풋볼, 그리고 플로어볼을 각각 7학년, 8학년, 9학년에 한 종목씩 배우게 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중등 때 배웠던 종목들의 심화, 그리고 흥미있는 종목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구기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학년 때는 농구, 그리고 양궁, 심화, 11학년 때는 배구, 그리고 12학년 때는 육상, 허들 높이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1, 12학년 때는 선택 수업으로 양궁, 심화와 트레이닝, 그리고 구기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교과에서는 다른 학교와의 대회들, 그리고 교내 대회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회, 축구대회, 양궁대회 등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고 할 수 없지만, 농구대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진행을 했고요. 독수리학교와 카라학교 등 주변의 학교들과 매년 겨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대회는 양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들과 함께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4회 진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컵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축구대회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3년 진행을 했고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내 대회로는 3대3 농구대회, 풋살대회, 탁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학 때는 겨울방학, 스키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및 특강으로는 농구교실, 양궁특강, 그리고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양궁팀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들을 어디서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저희 학교 체육실입니다. 체육실에서는 태권도와 트레이닝 수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탁구대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탁구를 치고 또 체육 활동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학교가 이전하면서 새롭게 생긴 학교 농구 코트입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농구, 배구, 플래그 풋볼, 플라잉 디스크, 플로어볼, 높이뛰기까지 수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안전하고 너무 좋은 바닥으로 깔려 있어서요. 아이들이 운동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도, 운동을 잘 못해도, 운동을 정말 좋아해도 소명에서는 더불어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포츠를 통해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고 싶다면 소명으로 오십시오. 소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명에서 만나요.